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파워뱅크를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뭐 업체에서 협찬이나 광고의 목적으로 받은 파워뱅크가 아니고요, 제 지인분께서 해외 사이트 Q10이라는 곳에서 이 제품을 직구로 구매를 하셨어요. 지금 이 파워뱅크가 12V 260A의 인산철 파워뱅크인데 뭐 가격적인 면에서 약 60만원대, 뭐 할인 쿠폰까지 해서 50만원 중반대 정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 제품을 보내줘 보시고 실제로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방전량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제 출력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좀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인분께서도 구매를 하시면서 260A 용량이고 가격대가 50만원 중반대에 구입을 하셨으니까 뭐 솔직하게 용량이 200A만 나와도 만족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외관부터 살펴보고 또 개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액티브 밸런스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건지, 또 내부의 전선들은 적당한 두께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 파워뱅크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허용 전류라든가 허용 소켓 등은 제가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개봉을 해서 뭐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뭐 선이 너무 얇아서 위험하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요즘에 파워뱅크가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용량은 큰데 좀 저렴한 파워뱅크를 이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만큼은 내부를 개봉을 해보고 방전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이 제품은 어느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까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절대 광고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은 안 좋다고 할 거고 아쉬운 점은 아쉽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부가 정말 좀 고급 스펙으로 들어갔다거나 그러면 강력 추천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개봉을 해보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파워뱅크의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이즈부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사이즈 같은 경우는 42cm, 세로 사이즈는 25cm,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15cm 정도가 나오네요. 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파워뱅크 200A 이상이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와 무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듭니다. 보통 우리가 중국산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뻥 스펙이 심해가지고 정말 가볍거나 정말 작은 사이즈가 오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60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게와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열어볼 거고요. 이제 이 앞쪽의 상판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판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어떤 또 단자들이 있는지. 자, 상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고 스위치가 있고 시가포트, 대전류 단자, 그리고 이쪽은 충전 단자가 두 개네. 충전 단자를 두 개를 넣어 놨네요. 3핀으로 만들어진 거는 거의 충전 단자입니다. 아무래도 충전기를 두 개를 제공을 해준 것이 충전 부분을 작은 전류 10A를 두 군데에 넣어서 20A로 충전할 수 있게 단자를 두 개를 달아 놓은 것 같고요. 자, 일단 스위치를 켜 볼게요. 자, 스위치를 켜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면서 이 USB가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전압을 표시해주고 용량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 용량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적사는 아니에요. 전압대가 13.2인데 260이면 뭐 누르는 세팅하는 버튼도 없다 보니까 그냥 이 배터리의 용량을 처음부터 그냥 260으로 세팅을 해 놓은 것 같고요. 온도 표시해주고 이렇게 잔량을 게이지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가포트도 작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켰을 때는 시가포트는 작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게 이 대전류 단자입니다. 만약에 대전류 단자가 이 스위치를 켰을 때만 켜지면 온도 센서를 이용한 좀 고급형 회로가 들어갔을 거고, 스위치를 꺼도 만약에 이쪽에 전류값이 나온다면 좀 저렴한 회로를 이용해서 아마 대전류 단자는 직결로 빼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이쪽에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지금 전원이 안 켜진 상태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재볼게요. 13.17 이렇게 13V가 나와버리죠.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시가포트하고 액정만 관리를 하고요. 이 대전류 단자는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오는 직결이 아니라 아마 회로에서 오는 직결일 거예요. 스위치 자체가 이 대전류를 못 버텨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은 스위치 연결 없이 바로 출력이 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 본체 위쪽으로 이렇게 앤더슨 단자를 하나 달아놨거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파워 탭을 연결을 하거나 추가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자를 만들어 둔 것 같은데, 자, 이 앤더슨 단자도 한번 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앤더슨 단자도 13.17V가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스위치로는 C가 포트 2개, USB 단자, 이 디스플레이만 작동이 되고, 우리가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항상 작동하는 단자는 이 대전류 단자와 이 앤더슨 단자, 이 두 개의 단자는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온도 센서용 회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스위치 하나로 모든 단자를 제어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저렴한 회로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일단 한번 여기에 있는 피스를 열어서 뚜껑을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트를 다 풀었고요. 뚜껑을 열어 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자, 이렇게 보다시피 좀 특이한 방식이고요. 지금 일단 가장 먼저 배터리는 대략적으로 사이즈가 200에서 250 정도 되는 사이즈가 맞아요. 배터리는 지금 4개가 들어가서 충분히 괜찮은 상태 같고, 배터리의 뭐 배부름이나 수축 튜브 상태나 이런 부분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회로는 제가 보기에 이게 하나가 100A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A 회로를 2개를 병렬로 넣어 놨네요. 역시나 온도 센서가 있는 회로는 아니라서 이 스위치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액티브 밸런스가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3A 정도 되는 액티브 밸런스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여기에 액티브 밸런스가 있으니까 셀 상태를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셀 밸런스가 잘 맞고 있는지. 먼저 0V하고 B1, 자 3.294가 나오죠. B1하고 B2, 자 3.299 B2하고 B3, 3.293 B3하고 B4, 3.293. 셀 밸런스는 지금 거의 3.29 정도로 거의 다 동일한 상태고요. 액티브 밸런스 같은 경우는 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납땜 상태라든가 지금 전선에 이렇게 연결한 상태들도 되게 깔끔합니다. 좀 조잡하지 않고, 뭐 여기에 보시면 납땜도 넥납은 잘 안 보이고 납땜도 잘 해놨어요. 튼튼하게 납땜이 잘 된 것 같고요. 전선 같은 경우는 이 출력선을 대략적으로 한 8AWG 전선의 두께인데, 이렇게 B-가 지금 2개가 병렬로 들어가서 한 단자에 2개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출력은 제가 보기에는 100에서 200A까지는 충분히 지속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로도 이렇게 뭐 그렇게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100A 정도로 지속으로 사용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200까지 사용한다고 이 선이 타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0A로 지속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대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앞쪽에 단자들을 봐도 되게 작업들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플러스 단자에는 퓨즈도 하나 달려 있고요. 안전성을 위해서 퓨즈까지 달아 놓은 거는 정말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전선 연결이라든가 이런 내부 깔끔도는 되게 마음에 드는 수준이네요. 자, 그리고 이 단자 쪽 앞쪽으로 봐도 통판을 잘 덧대서 지금 좀 깔끔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회로선 이런 납땜은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 뭐 회로선은 딱히 건드리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선마다 이렇게 좀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되게 깔끔한 작업을 해놨어요. 단순히 뭐 팔기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하얗게 하얀색으로 여러 개의 전선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은 되게 깔끔하다고 보여지네요. 단자 작업도 이렇게 단자마다 수축 튜브 작업도 되게 잘 해놨어요. 자,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전선들 수축 튜브 작업이나 뭐 이런 단자 작업들, 그리고 회로 작업, 액티브 밸런스, 납땜 작업 등 전체적으로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이 업체는 되게 깔끔하게 안전성, 우리가 회로를 받칠 때도 여기에 절연지도 튼튼한 걸 붙여놨고요. 그리고 움직이지 말라고 안전하게 모든 부분을 신경 쓴 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내부 모습은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전선만 실리콘 전선을 사용했다면 좀 더 완벽한 그런 연결이었을 건데, 그런데 연결이라든가 이런 안전성을 위한 움직임 방지 장치, 그리고 절연 작업까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제가 여기서 수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좀 납땜이 안 돼 있거나 뭐 전선이 얇으면 교체를 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크게 손댈 게 없습니다. 이 제품의 주인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출력을 사용할 게 아니라서 제 생각은 좀 엉망이면 좀 뜯어내고 회로도 바꿔드리고 약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회로를 바꾼다면 이 모든 거를 제가 싹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공사가 돼서 그냥 이 부분은 내부 모습은 충분히 우리가 100A 내외로 사용을 했을 때는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펙 같아서 그냥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뚜껑은 닫고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 단자로에서 이제 인버터를 연결을 하고 전자레인지 1kg 정도를 한번 구동을 해보고 열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이 회로가 충분히 감당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 대략적으로 이 제품이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는 알고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kW, 대략적으로 100A 가까이 되는 부분이 최고로 이 제품이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용량 같아서 1kg 정도를 한번 구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전류 단자에 지금 인버터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로 지금 여기에 있는 전자레인지 1kg짜리 전자레인지를 한번 구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버터 전원 켜주고요. 일단 내부는 제가 온도가 올라가는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열어놓고 진행을 할게요. 전자레인지에는 이렇게 전을 데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 잘 돌아가고 있죠. 인버터를 이용해서 지금 대전류 단자로 1kg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한 2분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뭐 열은 거의 안 나네요. 이 플러스 선 쪽에서는 약간 미열이 있긴 한데 그냥 미지근한 정도예요. 1kg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 2kg도 사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2kg 지속으로 사용하면 좀 뜨거워질 것 같고, 지금 여기에 퓨즈가 있는데 AB 퓨즈를 보니까 200A 짜리 퓨즈네요. 출력은 이 회사 자체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회로가 200A 까지니까 200을 본 것 같아요. 그 200A의 모든 세팅을 맞춘 것 같습니다. 어우, 냄새. 아이고 아 뜨거. 자, 이렇게 아이고 고만. 자, 이렇게 전이 지글지글 끓을 정도로 너무나 잘 돌아갔고요. 방금 한 3분 정도 돌렸어요. 3분 정도 돌렸는데 이렇게 대전류를 이용해서 인버터로 대략적으로 1kg에서 2kg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너무나 제가 생각해도 좀 안전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방금 이렇게 전자레인지 1000W 약 한 80에서 90A를 3, 4분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열도 많이 안 나고 충분히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용량만, 진짜 출력만 잘 나와 준다면 누구한테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 다시 덮고 나서 이제 마무리로 방전 테스트까지 한번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방전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용량이 나오는지 그 부분까지 용량 테스트를 마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면서, 일단은 내부는 저는 마음에 듭니다. 내부는 마음에 들게 만들어져 있고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제 용량만 충분하게 나와주면 이 주인분도 너무나 만족해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직구한 이 파워뱅크를 제가 실제 내부를 살펴보고 방전 테스트까지 마쳐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용량은 안 나왔어요. 이 파워뱅크 자체가 260A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용량은 대략적으로 한 180A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내부 연결이나 회로나 배선 연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깔끔하게 마감이 잘 돼 있는 모습이었고요. 뭐 안전하게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하지만 용량에서 200A 이상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우리가 이제 260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거기서 180만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새 배터리가 아닐 수도 있고요. 실제로 260을 표기를 했지만 훨씬 더 작은 용량의 배터리를 넣어놨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60만원이라는 가격에 180A의 인산철 파워뱅크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래도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 제품이 구독자분이 60만원대에 구입을 하셨는데 실용량은 180A 정도 나와서 간단하게 DC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인버터를 이용해서 전자레인지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회로라든가 배선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용량은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서도 200A가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180A 정도 용량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제가 뭐 소개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 제품을 구입을 하신다면 이 제품은 이런 내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파워뱅크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